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박찬선이라고 하고요. 젠스윈 클럽이라고 하는 그 수영 클럽의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약간 이렇게 좋은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저희는 이제 그 토탈 이머전이라고 하는 토탈 이머전 수영 스위밍이라고 하는 이제 수영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 이제 글로벌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그 공인 코치들이 모인 한국의 수영 클럽이 젠스임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멤버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TI 수영, 그러니까 토탈 임전 수영을 이제 TI 수영이라고 지금 저희가 부르는데 그런 TI 수영의 역사나 뭐 철학 또 원리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이 이런 이제 지금 여기 오늘 회의에 모인 그 수중 제할 제가 그쪽은 잘 모르지만 또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거나 소개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지금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립니다. 이제 TI 수용이 어떻게 탄생되고 이제 확산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 우측에 있는 사진이 그 테리 레플린이라고 하는 그 TI 수용을 창안하고 이제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물론 엘리트 수영 선수이긴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성인들의 그 비기너들이 왜 수영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가 이제 이런 그 어떤 그런 난제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어떤 이제 수영을 좀 더 효율적이고 여기 보면 이제 swim better, faster and easier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수영을 더 잘하고 보다 빠르게 하고 보다 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이런 TI 수영을 만들게 된 거고요.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터넷 유튜브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TI 코치들이 공인된 코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전 세계에도 이제 2017년 기준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도 350여 명의 공인 코치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수영 프로그램입니다. 어, 이제 TI 스위밍을 저희가 이제 저희 코치들은 저희 옆에 있는 로고가 이제 젠스임이라고 하는 수영 클럽인데 저희는 또 다른 말로 이제 평생 수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수영을 즐기고 수영을 통해서 건강을 찾고 또 부상 없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토랄까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수영이고요. 그래서 평생 수영이라는 말이 이제 모든 연령이나 또 어떤 반드시 뭐 엘리트 수영 선수나 또는 무슨 오픈워터라든지 철인 그 3종 경기를 하는 그런 선수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또 굉장히 또 시니어들이나 또 이제 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누구라도 다 이렇게 즐기고 평생 수영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거에 저희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이라고, 선생님,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TI 선생님들을 좀 아는데 예. TI 이꼴 젠인가요? 예, 제가 다시, 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예. TI는 이제 토탈 이머전의 약자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한다, 뭐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지면서 TI 수용이라는 명칭이 된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 정신을 이어서 한국에서 이제 또 수용 클럽을 공인된 코치들이 클럽을 만들면서 저희는 이제 거기서 좀 더 이제 여기는 약간 좀 이제 그러니까 젠이라는 의미가 저희가 젠 수용이라는 걸 하면서 젠이 약간 이제 선이라는 의미하고 좀 연결이 네.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정신으로 제니라고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것과 예. 관련이 있나요? 뭐 일본의 젠하고는 전혀 관계 있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일본어로 이 선이라는 말을 젠이라고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걸 영문 표기로 하면 젠이 되는데 뭐 네, 그러니까 빠르다는 의미도 TI가 아닌 거죠. 쟤는 그냥 우리 한국에서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용어? 이름입니다. 그냥 저희가 네. 만든 클럽의 이름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영을 통해서 명상이라든지 깨달음을 얻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젠수임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TI하고는 다른 예. 것이죠. 네. TI의 수영 원리를 가르치고는 있지만 클럽의 이름은 젠수임이라 클럽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소개가 TI이기 때문에 TI 수영입니다. 예. 잘못하면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 이게 예. 제니 그 TI고 뭐 이렇게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용어의 정의 그리고 역사 철학을 딱 구분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TI 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클럽 이름이 젠스임 클럽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평생 수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물과 조화를 이루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싸우지 않고 흐름을 타는 것을 이제 핵심 철학으로 두고 있는 그런 그런 비전과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속적 개선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약간 뭐 이제 카이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영을 계속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엘리트 수영이나 일반 수영들이 이제 경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잘했는데 현재는 뭐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데 이 TI 수영은 끊임없이 나이와 그 경험에 쌓이고 또 나이가 들은 것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개선을 해 나가는 그래서 꼭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TI의 3대 기본 원리, 뭐 알고리즘이라 할까요?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그림이 좀 딱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데 저희는 이제 삼각 피라미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 피라미드는 맨 밑에 이제 밸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이제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슈퍼맨이라는 자세가 이제 물에 그대로 누워있는, 엎드려서 어떤 이제 그 밸런스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걸 슈퍼맨이라고 하고요. 또 스케이트는 약간 기울어져서 롤링의 그런 과 연관돼서 몸이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또 밸런스를 잡고 있는 자세를 말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무중력감을 유지하면서 그런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맨 밑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유선형을 만드는 스트림라인을 만들어서 그런 저항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수영 영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추진력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저 다른 그 일반 경영과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게 저희는 이제 그 팔로 물을 잡아 당긴다라는 개념보다는 팔로 앵커링을 하고 몸통의 그런 로테이션이라든지 무게중심 이동으로 추진력을 생성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TI에 좀 특화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밸런스 위에 스트림라인이 올라가고 그 위에 프로포션이 올라가야 비로소 효율적인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힘과 그냥 어떤 하드 트레이닝만으로 어떤 추진력만 강하게 하면 뭐가 될 것이다. 라는 게 그래서 수영들을 되게 어렵게 배우게 되고, 또 수영을 하다가 또 부상을 많이 입게도 되고, 또 수영에 대해서 뭐 스택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수영을 또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이 아주 굉장히 간단한 사상 같지만, 굉장히 또 통찰이 있고, 뛰어난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론이 사실은 많습니다. 복잡하게 이론도 많고, 또 어떤,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이제 어떤 체계나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제 일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또 수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속도에 되게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 속도라는 공식을 가만히 분해를 해보면 어디 스트로크 랭스라고 하는 그런 한 번의 스트로크에서 나가는 거리에다가 스트로크 레이트가 합쳐져서 우리가 속도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스트로크 랭스를 어떻게 한 번의 스트로크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나갈 수 있냐,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거, 또 그걸
그런 스트로크 랭스를 유지한 채로 스트로크 레이트를 빨리 함으로써 전체적인 속도를 높이는 이런 훈련들을 체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TI에는 이제 TI 그린존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이제 저희가 신장이라는 거하고 윙스팬, 그러니까 양팔의 간격이 스트로크 길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신장 대비 또는 양팔의 간격 대비 이 스트로크 렌스가 몇 프로 있을 때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느냐 또는 세계적인 올림픽 선수나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은 과연 몇 프로 정도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계량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개선시키는 그런 훈련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이제 학력 최소화와 추진력 증가라는 이제 볼 때, 기존의 그 경영이나 이런 영법들이 추진력을 높이는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둔다면, 이제 TI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학력 감소가 속도 향상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뭐 원리라든지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스트로크 랭스를 유지하면서 SR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이게 좀 SR을 조정해서 수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어, 어떤 단거리의 속도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장거리의 그런 편안한 수용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리이고요. 전통적인 수영 방식이 아무래도 이제 근력 중심에 많이 밀어내는 그런 수영이다 보니까 수영이 굉장히 몸에 좋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피로나 부상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TI 수영에서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TI 수영과 저희가 이제 수중 재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던 터라 우리 TI 수영과 수중 재활이 어떤 그 관계가 있을까를 좀 생각했던 중에 TI 수영은 애초부터 이제 그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부상 예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상을 수영에 대해서 하면서 그런 부상을 예방하고 또 효율적으로 또 이런 컨디션을 회복하는 그런 이상적인 수중 운동으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단순한 그냥 뭐 기술이나 스포츠를 넘어서 이 수영이라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여기 보면 뭐 정형외과 친화적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약간 그, 저희는 이제 관절의 어떤 그 충돌이라든지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관절 스트레스 같은 거를 시키고, 과도한 근력 사용으로 이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최소화시키는 그런 식의 영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이제 회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니어 분들도 상당히 많고, 각각의 체력 조건들이 많이 다르신데, 이런 분들도, 이제 TI 수용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들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신 균형 및 안정성 향상에도 이 TI의 수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 계속,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적인,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카톡 울리는 게 계속 들리시죠? 예. 예,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한테는 안 들려요. 예, 네. 다행이네요. 전신 균형 및 안정성 향상에 이제 도움이 돼서요. 저희가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TI성에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몸통이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그런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활에도 상당히 그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을 통한 재활 효과 증대인데 저희도 이제 운동을 하거나 또는 다른 데서 몸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도 사실은 TI 수용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저희가 재활을 하거나 회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TI 수용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TI 수용이 아까 제가 카이젠이라는 표현을 쓰고 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TI 수용에서는 수용을 하면서 계속 자기 몸을 느끼고 자기의 동작을 느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자신의 몸을 인식하는 그런 의식적인 연습. 이런 것이 이제 뭐 우리 두뇌의 뭐 뇌 가소성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그러면서 수용 스킬을 키우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또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하게 되고
뭐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이 명상의 수준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TI 수용을 통해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평생 수용으로 이제 수용을 활용하시길 바란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뭐 간단하게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저희가 이제 유선형이 아까 스트림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저희가 수용을 할 때 스트림라인을 잘 만드는 것이 일반인들은 그런 거를 잘 간과하기 쉬운데 이런 게 파형 항력이라 그러죠. 그런 항력을 유선형을 만들어서 30%를 절감하게 됐을 때 근력 소모 이런 것들도 한 20% 이상 그 절감이 돼서 좀 더 장거리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과학적 연구도 있고요. 또 스트로크 랭스를 유지하면서 스트로크 레이트를 10% 정도를 이렇게 좀 당기면,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스트로크 하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15% 정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TI 코칭을 적용한 그 그룹들이 이제 전통적인 경영에 비해서 어깨 부상률이 3%대 12% 정도로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 자료들도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클럽, 제스임 클럽 같은 데서도 이러한 가이드를 줘서 이제 저희 이제 드릴이라는 걸 많이 시키는데요. 그 드릴 통해서 매일 뭐 20분 이상 드릴 시행한다든지 카이젠 클래스를 둬가지고 계속 교정해 나가서 단기적인 그냥 어떤 코스를 마치고 뭐 마스터반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좀 카이젠 클래스를 통해서 자기 수용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 그냥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TI 좀 부족하지만 TI 수용을 좀 소개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험이 있어서 지금 아, 모든 걸 다 떠올리면서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는데요. 피터샘, 문쌤 혹시 아시나요? 예, TI 예, 선생님. 알죠. 예, 예, 프리다이빙. 예, 예, 예. 저희 아이가 다 그 선생님께 아, 배우고 옆에서 알렉산더 테크닉 하시는 분. 네, 예. 그래서 저는 경험이 좀 있어요. 음, 그리고 수영 강사기도 하고 스쿠버 다이버 강사 30년 음. 차. 여기 김혜인 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중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우리랑 많이 잘 알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본 원리고 이렇게 수영을 배웠어야 하는데 이 원리가 할로이 테크닉, 장애 소녀를 위해서 만든 그런 유체 역학자, 공학자가 고안한 그 수영을 가리키는 기법이에요. 근데 그걸 수중 재활이라고 이렇게 해서 할로이 테크닉 그렇게 해서 음, 물리치료사들이 신경계 특히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아이들이 수영을 배워야 하는데 물에 가서 무조건 발차기, 캐판 잡고 하기, 그리고 뭔가를 막 자꾸 항력을 더 주는 저항 운동 막 이렇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린다면 매일 예. 20분 이상 드릴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드릴을 간단하게 드릴 소개 몇 가지. 사실 드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각 영법마다 또는 레벨마다 저희가 이제 드릴을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근데 이 드릴이 그렇다고 해서 경영에는 전혀 없는 드릴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TI만의 좀 독특한 드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아까 말했던 슈퍼맨이라든지 스케이팅이라든지 또는 이제 토피도라 그래갖고 이렇게 몸에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물에 좀 밸런스를 잡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유선형을 만들어서 물에 기대는 토피도 드릴 아주 간단한 기초부터는 그런 것도 있고 슈퍼맨 자세로 몸을 릴렉스하면서 균형을 잡는 훈련 또 스케이팅으로 롤링 자세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훈련도 있고요. 그 이후에 더 나아가면서 사실은 기존 경영 방법과 유사하긴 하지만 또 조금 더 변형된 뭐 주먹쥐고 수영을 하는 그런 근데 들이란 매일 20분이라 그러면 이게 지상인가요? 아니면 수중인가요?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지상에서도 물론 당연히 그 랜드 리허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저 말씀드린 건 수중, 예, 수중. 수중에서 말씀, 예. 이게 그리고 상당히 조건이 카이센,
예. 카이젠 클래스 이렇게 한 건 다 그냥 명칭을 만드신 거죠. 네, 젠으로 맞습니다. 예. 해서 만드신 왜냐면 거고. 저희가 이제 수영을 가르치다 보면 벌써 몇 년째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코스를 다 마치고 나서도 계속 여기 떠나지 않고 이걸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카이젠 클래스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키는 그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찍어서 이렇게 주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SL 대 SR에서 예. SL을 유지하며 SR을 올린다라는 표현이 예. 잘, 아, 그냥 예. 이거는 무슨, 당연하지. 예, 예. 보통 팔 길이 긴 사람이 수영 잘하잖아요. 아, 네, 예,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아까 한 5, 60% 정도의 예. 그걸 유지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팔 아, 예. 길이. 일단은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 예를 들면 선수들 예를 들면 순양이라든지 박태환 같은 그런 선수들은 뭐한 60%대 후반 70% 정도의 자기의 키 대비 그 스트로크 랭스를 만들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한 50%에서 60% 정도가 됐을 때 사실 그런 차이들은 물을 잡고 유선용으로 라는 어떤 스킬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물을 잡고 유선용을 만들고 이렇게 물을 타고 넘어가는 거로 스트로크 랭스를 길게 하는 거가 있는데 또 그것만 하다 보면 힘으로 물을 막 밀어내면서 멀리 나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번의 스트로크로 길이를 유지하면서도 여기 아까 SR, 스트로크 레이트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템포입니다. 그래서 템포를 빨리빨리 하면서도 그 스트로크 랭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또 다른 레벨에서의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저만 이해 못하진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 예. 이 스트로크 랭스라는 건 예. 선천적으로 길이가, 우리 팔 길이가 고정되듯이 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팔 길이, 이 스트로크 랭스를 바꿀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바꾸죠? 아,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거 스트로크 랭스가, 사람들마다, 신체 조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이 스트로크 랭스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린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어가 계속 새로 나오니까. 근데 그것은, 같은 신체 조건이라 하더라도 내가 물을 얼마나 더, 많이 잡을 수 있느냐. 또 내 몸을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물을 타고 넘어갔을 때 얼마나 더 매끄럽게 항력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드릴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 영법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기술로 스트로크 랭스를 그렇죠. 길어지게 하는 거. 예, 예. 근데 그러면은 그게 힘으로가 50%에서 60%라는 게 예, 정해진 팔길이라는 의미가 없군요. 그냥. 상대적인 거죠. 예.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인데 나는 어떤 사람은 키가 170이고 어떤 사람은 180이면 그 60%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 내 길이에 내 신체 조건에서 나는 이제 몇 프로 정도로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좀 서술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스트로크 랭스를 이제 사실은 이제 늘리는 거는 저희는 레벨 2에서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근데 그 스트로크 랭스를 유지하면서도 계속 스트로크 레이트를 점점 더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거는 또 레벨 3 같은 저희가 이제 패스트 포워드라고도 하고 또 그 레벨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쯤 올라가면 그런 이제 전문 어떤 선수들의 교육 프로그램과 되게 유사한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하고 싶은 것보다도 스트로크 랭스를 길게 한다.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 수영 영법, 특히 자유형을 예로 들 때 우리 푸시 앤 풀을 하잖아요. 예. 한 팔은 푸시를 하면 한쪽은 당기잖아요. 예. 근데 보통은 어깨 부상은 푸시보다는 풀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물에서 그렇죠. 나올 때 당길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예. 이거를 어깨로 하는 게 아니라 몸통의 회전. 그러니까 그렇죠. 팔에서부터 몸통까지 연결이 되는, 예. 우리는 그냥 이걸 페이시아적으로 연결된 이 음. 근막 경선을 잘 이해를 해서 몸통의 코어로 연결해서 이거를 푸시 앤 풀을 잘해줄 때 이게 로테이터 커브까지 우리가 아주 활용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상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 예. 이거 자체가 사실은 뻗어내고 얘도 당기는 풀인 것 같지만 얘도 뻗어내는 팔. 그래서 예. 몸통에서부터 서로 더 바깥으로 뻗어내는 힘으로 저는 그렇게 수영을
아, 해왔고 가르치거든요. 음, 근데 그 의미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건지. 근데 아까 기존의 수영은 푸시를 너무 많이 해서 근력 소모가 크고 부상 위험이 크다. 이 부분에서 제가 어, 근데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이 음, 부분이 상당히 이야기를 할 게 참 많은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쵸.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TI에서는 푸시라는 말이나 풀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예, 저희는 이제 앵커링이라는 말을 쓰고 물을 타고 넘어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말하면 스피어링이라고 해서 찌르는 동작을 더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가르칠 때 이제 푸시를 굉장히 푸시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저희 CI 수영에서. 그래서 모든 영법에서 앵커링을 하고 몸통이 그 타고 넘어가는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 비로소 TI 수영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작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아, 근데 그 기존 수영의 영법의 용어이기 때문에 푸시 앤 예. 풀이, 풀이라는 그래도 것은 예. 우리 영법의 용어이자 그리고 거기에서 앵커라는 거 자체도 사실은 몸통에서부터의 몸통의 회전을 또 연결을 해야 몸통이 예. 회전이 되고 어깨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내 몸을 띄울 수 있잖아요, 선생님. 나가기 전에 편안하게 띄워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이랑 싸우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유산형으로 항력을, 저항력을 줄여야 내가 그만큼 힘을 들들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예.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있어서 푸시 앤 풀이 저는 그렇게 나쁜 용어 같지는 아니, 않고요. 나쁜 예. 영어는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예. 안 쓴다라기보다는 그 용어에 대비해서 TI에서 추구하는 음, 앵커링 또는 아까 뭐 찌른다는 느낌 음, 이게 도대체 뭔지를 일반인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예.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잠깐이 아니라 사실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용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에서 뭐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고 어쩌면 하나의 뭐 다 공인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틀렸다 맞다 그런 말씀은 아닌데 이제 이거죠. 푸시 뭐 어떤 풀과 푸시 동작을 하는 것이 저희가 앵커링을 하고 로테이션에서 물을 타고 넘어가는 거하고 공존하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르치다 보면, 근데 결국 이거는 풀이고요. 이건 결국 푸시하라는 얘기예요. 라고 해서 자꾸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통칭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본질적인 그 원리가 너무 그냥 손실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르칠 때는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제 구분을 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메인 포인트는 앵커링인 것 같아요. 근데 앵커링이 뭔지를 뭘 의미하는지를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저희 질문을 그걸 끝으로 예, 다른 분께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손이 특히 이제 팔로 그러니까 앵커링을 말 그대로 이제 걸어놓고 그걸 타고 넘어가는 어떤 걸어 그 어떤 기준점 그런 이제 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걸 타고 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사실 물이라는 게 유체인데 공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 물의 감과 그걸 타고 넘어가는 그걸 느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아, 저는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예, 이제 다른 분들도, 예,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이 아까운 기회는 끝날 때 질문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필재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질문 그래서 없으세요? 예, 좋은 얘기 하게 돼서 아주 좋네요. 네, 이렇게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이런 게 고파서 모인 거 아니에요? 질문 못 하시면 왜 괜히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임 안 만들 거예요, 저. 안 한다고 이제 안 들어올 거예요. 네, 시간 낭비 안 하고 싶거든요. 궁금하신 거 언제든 지금 물어보세요. 나중에는 이 느낌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TI, 예. 아까, 밸런스, 그리고 스트림라인, 그리고, 예, 프로포션. 예, 이 부분에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또 있으면 질문하기. 스케이트 자세가 뭔가요? 스케이트 자세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수영을 특히 자영이나 배영을 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경사져서 이렇게 기울어진 자세 있잖아요. 로테이션. 예. 예, 그게 이제 이제 TI 수영에서 이제 지향하는 바는 물속에서는 물고기처럼 수영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이제 넓게 물론 이제 넓은 수영 고기도 있지만, 이제 그런 횡적으로, 그러니까 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이 최소화된, 그런 이제 물고기 같은 자세를 이제 스케이팅 자세라고 합니다. 예.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스케이팅이라고 하면 이거 스케이팅 이 자세가 우리 PNF 테크닉 같은 거 할 때 예. 스케이팅 자세만 떠오르지 근데 거기서 왜 스케이팅이라고 하는지. 그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여기 그림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보면은 이분이 약간 이건 이제 약간 이제 다시 돌아와서 플래시된 자세인데 팔을 뻗고 한쪽 이제 그러니까 경사져서 한쪽 몸이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스케이트를 탈 때도 왼발 오른발로 균형을 옮기면서 타는 이유가 그 왼발에 가는 선 위에 모든 무게가 실리면서 최소 저항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수영도 마찬가지로 이런 롤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빠르게 나아갈 때는 배영도 그렇고 자영도 그렇고 이렇게 몸이 경사가 져서 기울어져 있는 상태 때 가장 빨리 나아가거든요. 글라이딩이. 그래서 그런 자세를 그 스케이트의 실제 그 아이스 스케이트의 그거 같은 원리로 스케이트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지금 물에 가고 싶네요. 아, 예. 저는 느낌 다 이해했어요. 예.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좀 아쉬운 건, 난 제니 참 그래. 왜요? 예. 참 제니 그래. 다 좋은데. 예. 쟤는 뭐가 있으신데요? 어, 자기 몸을 느끼고 예. 이게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이랄지 호흡을 통해서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걸 가장 쉽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텍타일 스티뮬레이션도 너무 좋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할로윈 같은 경우에서는 멘탈 이멀전, 뭐 이렇게 이멀전 되는 네. 입, 코, 전체 얼굴 그걸로 멘탈 어저스트먼트 우리가 뭔가 정신적으로 변화를 이 말은 자율신경계의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웰빙이고 그리고 당연히 움직이는 명상이죠 수영 자체가 근데 그거를 젠으로 가져가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음. 네, 그러니까 젠에 대해서는 잘 깊이 있게 모르다 보니까 그 우리 네,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지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조금 있다가, 아우, 아깝다. 질문 나중에 하고 싶다. 하는 분들 질문 또 좀 받아주세요, 선생님. 예, 네. 알겠습니다. 이필재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수중재활 이제 자지기 아동발달 센터에서 투스체육과 이제 심리운동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주간에 이제 이용자분들에게 이제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이제 이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물 그리고 제가 현재 직장에서 이용자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물과 친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가 현재 놓여져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지 제가 이제 선생님께 이제 피드백을 이제 이게 듣고 싶어서 하는 목적이 좀 이유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이 수중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발판 삼아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배움을 이 기회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아까 전에 이제 발표했던
선생님들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했다면은 저는 일단 제가 이 물에 대한 생각에 대한 그 이제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물, 그러니까 그 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이제 네이버나 이제 참 교류를 찾아봤을 때는 이 물은 이제 수소 원자들과 산소 원자가 하나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H2O가 물이 이제 마시는 것과 이제 마시지 못하는 거의 그 두 가지가 이제 확연히 이제 나눠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효과를 이제 제가 마신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체온 조절, 뭐 다양한 영양소나 노폐물 배출이나 관절 윤활이라던가 소화 및 대사 그리고 인지 기능 및 그 기분이 떨어져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인체에 있는 세포 기능 유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물을 마심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이제 여러 요소들이 이제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에 다시 한번 이제 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중에 대해서는 저의 경험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투스체육과 이제 심리 운동을 이제 장애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하지만은 저는 현재 이제 플로버가 킴볼이라는 이제 현역으로 이제 선수 및 심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선수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다쳤던 게 허리 그리고 어깨 그리고 이제 발목 이렇게 등등 이제 다치는 부분이 많았고 수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활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회복 기간만 하고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재활할 시간이 좀 부족하고 바로 이제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바로 일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이제 일을 바로 필드에서 바로 일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재활을 할 그런 여유가 이제 마음상은 이제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을 이제 접하게 됐었던 거는 이제 대학생 때나 아니면 이제 가끔씩 지금 현재 이제 하는 이제 일의 직장에서 이제 수영장을 이제 가게 될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제가 직접 이제 물에 들어가고 했을 때, 어, 굉장히 이제 물에 이제 그 저항을 하면서 내가 이게 물을 하나하나씩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뭔가 좀 운동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제한테 이제 매력에 빠져들기 조금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물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길을 준 거였으면서도 이제 고마운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좀 이제 호기심과 이제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데 과연 이제 현재 제가 이제 이용자분들을 이제 같이 수영장을 데려가서 이제 같이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영장에서 이제 이용자분의 특징이 이제 그것도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PPT에서 보시다시피 물에 애초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물이 이제 들어가자고 이제 끌고 살짝 끓으면은 이제 저항을 한다던가 이제 소리를 질러서 계속 상동 행동이나 문제 행동을 좀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억지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냅둬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탈을 하는지 그리고 안 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이제 수영장 들어가서 막 같이 이제 수영 활동을 막 물놀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령 이제 물하고 조금 들어가시는 이용자분들이 있는데 물에 들어가도 막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살짝 이제 손잡고 조금 끌고 가려 그러면은 이제 막 또 여기서도 또 저항을 좀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자서 이제 걸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뭔가 끌고 가거나 이제 뭔가 띄워주려고 이제 부력을 이용해서 띄워주려고 하면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이용자분들이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좀 모르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과 친해진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이제 이용자분들은 뭐 물을 이제 첨벙첨벙 한다던가 물을 이제 키판이라던가 막 발차기도 스스로 하는 이용자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본 이용자분들의 이 특성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수업 대한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제가 다지기 아동발달센터에 이제 수업 오후에 수업을 하고 있다면은 오전에는 다지기 주간 방과 후 활동센터라고 해서 이용자 이제 성인 이제 만 20세 이상의 성인 이용자분들, 성인 이제 장애인 발달 장애인 분들을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주간 이용자분들이 거기서 이제 다른 수영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수영장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레인은 한두 레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용자분들의 인원은 가는 인원이 평균 7명에서 8명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이거는 7명, 8명이 한 반이고요. 이제 저희가 총 4반으로 나눠져 있고 한 달에 한 반씩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선생님은 저 포함해서 이제 3, 4명씩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거의 11시 50분부터 이제 최대 12시 40분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딱 외부 이제 수영장으로 이동해서 이제 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거리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발표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이 저같이 이제 투스트역이나 이제 심리 운동을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중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라서 저 포함해 물에 대한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대체로 물에 들어가는 선생님이 이제 거의 2명입니다. 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또한 이제 이용자만큼 이제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용자분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진만 이제 찍고 사진만 이제 찍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2명 이제 이용자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 이용자분들이 다 다치지 않게 재밌게 이제 물을 좀 물을 조금 더 활동할 수 있게끔 이제 들어가서 좀 좀 더 활동을 좀 더 이제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음은 해당 수영 관리자분들 이거 선생님 운영 경영적인 조금 미숙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가 수영장이 아파트 단지 쪽이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수영장이라서 일단 인원을 최대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센터에서도 같이 사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저희가 수영을 하다가 시간 한 40분, 50분도 시간도 안 됐는데 이제 30분부터 이제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제 태권도장 이제 이런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다려가지고 이제 여기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 도중에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좀 몇 번 자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연 물과 친해지려고 이제 이용자분들에게 이제 이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용자분들이 좋아하는 60%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수영장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상대적으로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런 상황에서 물을 왜 이제 이 40%의 이용자분들이 왜 물을 무서워하는지의 그 이유를 알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물과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장을 만들고 이런 것을 이유를 알고 싶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중 심리나 이제 수중 재활을 알고 싶어서 수중 정보수집 자격 관련 및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모임에 참여한 이유가 저는 이제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 수중 재활의 이제 시작은 미래가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간절한 따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 아까 질문 드렸다. 아까 슬라이드 떼지 마시고, 슬라이드 맨 처음 주시고, 예. 가지기 아동발달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선생님? 네, 다지기 아동발달센터는 현재 이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아동발달센터인데, 네, 지금 그 수영장으로 가는 분들은 20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들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성인들이고, 네, 그리고 4개 조가 있고, 매주 목요일에 한 팀씩 가니까, 그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네요, 수영장을. 네, 한 달에 이제 한 반씩 이제 세대 주마다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네.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라는 거죠. 네네. 그쵸? 선생님들은 매주 가지만, 네, 네, 20세 이상 그 발달장애인은 네.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박사님. 제가 이거를 좀 네, 잘못 적었어요. 그러니까 총 네 반인데, 한 달에 이제 한 반씩 이제, 한 달에 한 반, 1반, 2반, 3반, 4반 있다고 하면은, 한, 3월은 1반이 쭉 목요일마다 가고, 그 4월은 이제 2반이 쭉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네, 한 달에 4번을 가는 걸, 뭐, 네네. 4달에 한 번 가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 그 네, 수영을, 물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네, 사람들이 물을 갔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네, 수영장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네, 선생님, 네. 거기는 정말 천사야. 원래 음, 안 줘요, 수영장. 장애인들 사용 네네. 못하게 해요. 네네. 장애인 수영장을 그래서 따로 만들었는데 그걸 운영을 할 사람이 없다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지만 네, 그렇게 일반 수영장에서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컴플레인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노원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어, 강남이면 난리 났을 거예요. 강남의 네, 아파트 단지였으면.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물이라는 건 선생님 특히 네. 발달장애들은 굉장히 하이퍼 모바일해요. 어, 관절이 굉장히 과가동하거든요. 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네, 불안하고 그냥 네, 가만둬도. 그리고 그 네,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섬역, 느끼는 뇌에서 굉장히 감각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발달장애 네, 보통 자폐나 발달장애나 감각 예민한 거 잘 아시잖아요. 소리라든지 네, 뭐라든지. 근데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까 토탈 이멀전 되면 감각이 짬뽕으로 막 들어와요. 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네,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그쵸? 네, 감각에 대해서 과민하신 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네, 선생님들이 일반인을 수영장을 그렇게 데려가도 네, 물공포증 있는 사람들 물 싫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 자극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니면 네,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친숙하지 않았던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물에 대한 안전이랄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우리가 편안한 물이랑 안 싸우고 물이랑 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지금 여기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가운 건 뭐냐면 네, 이렇게 수영장 시설을 빌려주는 곳이 있고 네, 그리고 아동발달센터에서 수영장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요. 물이라는 네, 환경은 이러한 신체 내부 수용 감각 예민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한텐 네, 정말 좋은 치료적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그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네, 거기 수영장에 유아풀이 있을 거예요. 얕은 풀. 네, 얕은 풀에서부터 네, 적응해 가셔야 돼요. 음, 괜찮아. 나는 안 죽어가 있어야죠. 네, 이렇게 해도 괜찮네. 자빠져도 괜찮네. 이렇게 해서 얼굴 잠겨도 괜찮네. 뭔가 놀이처럼, 그러니까 마구 노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아마 네, 그냥 깊은 풀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네, 수영장에 돈 내고 들어갔으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해봐서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거든요. 유아풀은. 네, 애들 어린이집 가고 수영장, 학교가 있는 동안에 유아풀은 놀잖아요, 선생님. 네, 그거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경험 없고, 네, 그렇지만 열정은 충만하신 이런 네, 훌륭한 선생님들이 연습 삼아 차근차근 해나가게, 그리고 거기랑 협의하기도 좋게 하고, 그리고 이거 알려주면 저 자원봉사 갈게요. 노원 구면 어, 우리 집에서 멀지도 않아요.
아, 갈 테니까 뭐 매주 목요일에 갈 거 아니에요? 되는 네네. 대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아, 이 네. 환경에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네. 조금씩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런 네. 건 선생님 자꾸 네. 이렇게 알리셔야 돼요. 아, 네네. 지금 이걸 알리지 않고 혼자서 그럼 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열정만 진짜 완전 다 열정 뿜뿜. 그리고 수영장에 너무 착해. 제가 네. 수영장 빌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아요? 안 빌려줘요. 어, 네. 아무튼 선생님 대단한 일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이거 제가 녹화해서 나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전문가들 있다. 그러면 좀 네.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알려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질문 겸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들 이필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도 좋고 아까 박찬현 선생님께 다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선생님, 아까 심리운동사 제가 질문 드렸는데, 심리운동사는 어디에서 자격 과정이 있는 건가요? 자격 과정이 이제 대학 그 발달장애인 제공 인력으로 이제 되고 있거든요. 이게 자격이라기보다는 현재 제공 인력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심리운동사 협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심리운동사는 이제 그 자격 인정이라기보다는 제공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자격자잖아요. 네, 그냥 심리에 대해서, 심리 네, 운동에 대해서 뭔가 네, 특별히 교육받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네,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그래도 특수체육을 하신 분이니까 이런 네, 쪽에 백그라운드가 있으시겠지만 사회복지사 중에서는 또 공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심리운동사라는 표현을 쓰진 않으시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요? 네. 네, 그분들은 안 쓰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쓰실 때에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심리치료사들이 엄연히 계시고 그분들이 감각운동 치료랄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이런 그 자기의 신분, 자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다른 분들은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할 거니까, 선생님. 이렇게 반짝 잠깐 뭐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그, 제가 아직 수영을 잘 하지를 못해서, 아까 앞에 박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스케이트 자세를 할 때 약간 유선형이고 사이드로 살짝 비스듬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롤링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드릴 연습하거나 할 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것도 롤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는 이 수영을 할 때는 좀 더 길게 오래 사이드로 가는 거를 오래 하는 영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 맞나요? 그러니까 스케이트 자세가 우리가 이제 자 스케이트 할 시 왼발, 오른발로 체중을 움직이면서 이제 체중을 움직이면서 스케이트가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에서도 스케이트 자세라는 거는 한쪽 사이드로 기울어져서, 그 상태로 이제 글라이딩을 하든지 나아가는 자세인데, 왜 이걸 이렇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서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앞으로 나가고, 그 스케이트 자세에서 다른 사이드로 전환할 때, 거기서 그 동작이 롤링 동작인데, 거기서 파워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그런 회전을 통해서 추진력이 몸의 롤링으로 추진력이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스피어링이라 해서 찌르는 동작을 얘기했는데, 팔을 앞으로 찌르는 동작과 몸이 회전해서 롤링하는 동작으로서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만드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스케이트는 이제 그렇게 한쪽 사이드로 쭉 가는 연습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또, 한 단계 나아가면 다른 쪽 사이드로 전환한 이 체중을 또 움직이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것을 이제 번갈아 했을 때 롤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내일 해보겠습니다. 가서.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필재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뭐 이제 저희도 약간 유사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 회원분들이 보통 40대 제가 지금 보통 이제 40대, 50대 예, 뭐, 60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수영을 처음 하시거나 트라우마가 있어서 수영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경우에도 중년이 넘어서까지 수영을 못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내적으로 트라우마나 물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비교적 빠른 속도로 또 성공적으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의 뭐 저희 경우는 뭐 한 6개월 이내에 바다 수영까지 같이 다닐 정도로 이렇게 향상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또 이런 TI식의 접근이 물의 두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사실 TI 수영이라는 걸 처음 접했거든요. 님 지금 발표로 인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TI 수영으로 명상까지 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라고 하셨는데, 일반 수영 티칭하는 거와 좀 다른 접근 방식이 있는 건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영법이 보통은 뭐 크롤, 배영, 뭐 저병, 평영 이런 식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뭐 다른 이거 말고 다른 영법이 따로 하시는 게 있는 건지 네.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시네요. 예. 일단, TI에서도, 영법이, 예, 지금 제가, 예, 우리 강아지가 하도 옆에서 보채가지고, 좀, 영법이 일단은 뭐야, 우리 소위 말하는 4대 영법은 거의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영법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영법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또 인명구조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트라젠이라든지 뭐 헤드업 자유형이라든지 다양한 영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TI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는 영법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적폐평자 네 가지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목들은 이제 적폐평자 네 가지 정도에 하고요. 물론 이제 자명도 하고 영법은 사실은 TI의 원리만 적용된다면 다 다양하게 적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제 TI를 하면서 그 명상까지는 간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물 속에서 자기의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물에 대한 느낌이라는 거를 그걸 느끼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실제 영법도 물과 싸우다 보면 정신없어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는데 물과 같이 조화를 이루고 물과 같이 이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데서 그런 이제 그 감각들을 깨우치면서 정말 수영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상할 때 같은 그런 집중력이 생긴다든지, 릴렉스 한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TI 영법들을 가르치거나 드릴을 가르칠 때, 이게 단순한 근력 운동이나 스포츠가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지고 집중이 되면서, 또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 질문이 있는데, 음. 그러면 이제, 그런 영법이나 아니면 이제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뭐 영상까지 갈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이제 타겟이 다르잖아요. 목표도 다 다를 수 있고. 음. 근데 이제 그럴 때 이런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 아니면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뭐 다르신 건지 예. 그것도 궁금해요. 예.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네.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TI 수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표현은 TI는 교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교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임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그런 이제 TI 강사 코치들이 모여가지고 젠스윈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저희는 굉장히 엄격하게 TI의 교육 방법과 스텝을 철저하게 따라요. 그러니까 코치에 따라서 각자 개인기가 아니라 거의 공식과 같은 방법으로 그걸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 벌써 뭐 5, 6년째 이 TI를 배우고 있는 그 저희 회원들 분들한테 계속 그걸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TI의 철학이나 그런 방법론을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드릴도 있고. 그래서 젠스윈 클럽에서는 저희가 독특하게 만들어낸 훈련법들이나 또는 저희가 만드는 그런 클래스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 때 저희가 조심하는 거는 TI의 사상과 그 원리를 계속 계승할 수 있게, 그리고 더 심화시킬 수 있게 하지, 그냥 저희가 막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TI의 전통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1대1이 많던데 그룹 수영 교실도 있나요? 예, 예,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원래 이제 TI의 그 교육 프로그램은 한 명의 코치가 네 명까지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대1 강습을 더 이제 추천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한국의 상황상 그렇게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타협을 할 때가 있는데, 저희 이제 그룹 수업 클래스도 운영을 합니다. 예. 그룹 수영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저희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이에요. 인라이프 수영장이라는 데서. 예. 인천에 계신 분들은 꼭 배워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뭐 사실 대부분 회원분들이 멀리서 오세요. 뭐 아, 일산에서도 오시고 진천에서도 그렇죠. 오시고 예,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면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클래스가? 두 번, 토요일하고 두 일요일. 번, 예. 토요일, 일요일. 근데 그 TI를 만약에 배우고 싶다, 그러면 교육과정은 굉장히 고가던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운영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오시나요? 아,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뭐 이건 이제 TI 내부적인 문제인데 사실 TI 파운더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실 본사 헤드쿼터가 많이 좀 체계가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젠스임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이제 저희가 다들 공인된 코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르치고요. 지금 여기 참석해 계신 우리 손현희 선생님 코치님도 아주 대표적인 우리 대표 코치님이시고 또 우리 좋은 코치, 김성현 님도 사실은 TI에 공인된 강사를 하셨었어요. 예. 요즘에는 이제 뵌 지가 좀 오래됐는데, 반갑습니다. 근데 저 하나 또 질문이 사실 그 TI 수영이라는 거를 잘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TI 홈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정말 레시피가 있는 거를 만약에 배워서 그거를 똑같이 강사들이 배우면은 누구나 똑같은 지도법이라는 것이 한국 국내에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강사들이 본인들이 엘리트 과정을 배웠었던 그 근거로 그냥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수영 강습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제일 컸던 게, 수영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키판을 잡아서 오늘은 5바퀴를 뭐 자유형 5바퀴, 배영 5바퀴, 뭐 평영 5바퀴, 접영 5바퀴, 그러다가 뭐 접배평자 한번 갔다가 100 하다가 200 하다가 아니면 이런 걸로 거의 하는데 TI에서는 그 자유형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썼을 때 엄청난 드릴과 스킬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과정을 해줄 수 있는 뭐 일반 엘리트 강사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강사들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뭐 스틸이나 드릴을 했었을 때 자유형을 이렇게까지 풀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내면서 단순히 자유형 킥판 발차기를 뭐 10바퀴를 돌거나 아니면 한쪽 팔 뭐 자유형을 하거나 이렇게만이 아니고 그 동작을 완성시키기 위해 롤링 동작, 뭐 투피도 뭐 이런 다양한 스킬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유레카였던 것처럼 TI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어떤 느낌이 드는 것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동작이 중요한 동작인지를 계속 코칭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음,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여기에 계신 분들이 수영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영을 배웠지만 그런 TI 수영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한 5분간만 슈퍼맨과 그리고 스케이트 동작이랑 토피도 동작을 네. 나중에 수영장에 갔을 때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시라는 것을 시연을 잠깐 랜드로 5분만 좀 이제 폴코치님이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뭐 소년이 헤이즈 코치님도 계시지만 이런 거를 잠깐 짧게 사실 접해볼 수가 없거든요. TI 코치도 없고 지역이 음,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게 영상으로만 가능한 코칭법인데, 혹시 가능하시면 이렇게 랜드에서도 충분히 강의가 가능하잖아요, TI는. 네. 그래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다른 분들 괜찮은가요? 좋습니다. 아, 예. 그런데 저희는 이 실제 몸으로 보이는 데는 우리 소년이 헤이즈 코치님이 최고거든요. 국내 최고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강아지를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헤이즈 코치님이 좀 이어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지금 바로 말하면 혹시 들리시나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발표해주신 박찬선 선생님과 같은 댄스윙 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손연희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클럽에서는 그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즐 코치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이제 김성현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TI 수영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처음에 이제 TI 수영을 배우러 오시면 가장 기본적인 아까 그 발표에서 균형 잡기 단계에서 하는 드릴을 이제 기본적으로 토피도 슈퍼맨을 통해서 균형 잡기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아까 그 김성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수영장을 가면 무조건 이제 키판을 잡고 발차기를 먼저 시키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TI의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팔 다리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몸통을 이용해서 균형 잡는 연습을 먼저 시켜드려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물고기처럼 수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고기는 이제 팔 다리가 없죠. 그래서 그 물고기 모양을 만드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토피도라는 드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피도는 이제 영문으로 이제 어뢰라는 그런 뜻으로 그 어뢰가 이제 이렇게 어뢰 아시겠지만 이런 모양이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몸을 그런 어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한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머리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자세를 뭐 팔을 어떻게 한다, 다리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실 때는 이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 내가 자세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일어나서 보여드릴게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우선 그럼 머리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시선은 정면을 보고 턱은 중립인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팔꿈치는 여기 우리 흉곽 있는 부분에 살짝 올려 놓으시면 이제 어깨가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살짝 좀 라운드 숄더로 이제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배꼽을 우리 척추 있는 쪽으로 살짝 당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몸이 조금 정렬이 되면서 살짝 키가 커지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여기다 두면 손은 자연스럽게 허벅지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는 모아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정렬된 형태로 우리 어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가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동작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물에서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서 물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 동작을 좀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이 동작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목적이 뭐냐, 이 드릴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를 이제 밖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물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머리를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팔이 그 위치에 잘 있는지 느껴보시고 또 한 번 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그 드릴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드릴의 목적을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거 느끼셨나요? 라고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슈퍼맨 자세를 바로 넘어가면 이 토피도 자세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진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팔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우리 보통 그 슈퍼맨이라고 그 영화 주인공 이제 날아가는 그 형상을 좀 본따서 이제 슈퍼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토피도의 그 포컬 포인트를 그대로 만든 자세에서 팔만 앞으로 좀 뻗어 주셔서 몸을 좀 더 길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제 그 앞뒤 전후 균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드릴입니다. 여기서는 토피도에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팔의 위치가 달라졌죠. 그래서 팔은 어깨 너비로 벌려주시고 그리고 높이도 어깨 높이보다 살짝 아래 손목에 힘을 풀어주고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또 똑같이 물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자세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깨 높이보다 살짝 아래로 한다는 거는 보통 우리 기존 수영에서 그 보통 어깨 부상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팔의 위치가 너무 그 수면 가까이에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 부하가 많이 걸려서 부상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깨 높이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주면서 어깨 부상도 줄이고 그리고 중심을 좀 앞쪽으로 쏠리게 해서 하체를 좀 더 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팔의 위치를 어깨 높이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서 몸을 길게 만들어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 잘 해주신 스케이트라는 자세는 여기에서 이제 한쪽으로 팔의 위치를 바꾸면서 몸통이 회전하는 그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맨에서 한 팔은 그 위치에 있고 한 팔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토피도 자세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면서 한쪽 팔은 앞으로 뻗어가고 한 팔은 허벅지 위에 놓으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슈퍼맨으로 평평하게 있던 그 균형에서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이 부분만큼 이제 저항을 좀 적게 받는 그런 유선형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퍼맨으로 전후 균형을 맞추고 스케이트로 넘어가서 이제 좌우 균형을 또 잡는 연습을 해서 여기서 이제 리커버 넘어가면서 오른쪽 스케이트, 그 다음 왼쪽 스케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좌우 몸통을 돌려가면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드릴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그 공유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혹시 보이실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홈페이지에 원래 있는데, 끊기 곧 보이시나요? 그래서 아까 했었던 슈퍼맨 글라이드,
일반 수영장애 같은 경우는 저거 전에 무조건 그 기판을 잡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몸에 있는 부력이랑 물을 느끼면서 이렇게 글라이딩을 하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소련이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토피도 동작인데 이 동작을 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부력으로 인해서 떠오르고 그리고 이렇게 동작을 통해서 변화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머리에서 레이저가 나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고 시선은 어느 쪽을 향하고 이런 내용인데 아마 그 홈페이지에도 다 공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대신 유료죠? 그쵸? 네, 예. 유료죠. 소년이 네, 네, 네 그쵸? 어, 유료예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료고 이제 음. 네, 예. 유료이지 않은 거 유튜브에는 몇 가지 이렇게 올라와 있긴 하는데 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수영이 다른 수영은 아니에요. 이 뭐 TI 수영이라 해서 뭔가 접배평자 그 영법을 다르게 영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법을 하는 데 있어서 영법을 수행하는 그 동작 자체랑 생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본인이 똑같은 자유형을 하거나 이런 똑같은 배영을 하더라도 그거를 물을 느끼는 것이 완전 다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TI 수영이란 것을 알고 있었을 때 누군가에게 이런 수영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그 교수법이 T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호기심을 가지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천에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감사합니다. 1회반 뭐 이런 거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서 가시는 분들. 근데 제가 지금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저는 더 잘 알잖아요. 그 처음에 물에 들어가서 공포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저 동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어뢰 자세라 그래서 유선형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자세가 안 좋고 완전히 안 좋고 경직돼 있는 자세에서는 저 자세 바로 그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어렵죠. 네. 발을 살짝 밀어주면서 그 추진력으로 가는 느낌을 본인이 느껴야 간다. 그러면서 뭔가 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데 계속 이거를 공포로 본인이 그러고 있으면은 이게 아예 물에 뜨지도 않을 거라고요. 저게 성공해야 이제 발을 좀 차보면 가는구나. 뭐 차근차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그 설명드렸던 플로이 테크닉에서 부력 중심과 중력 중심의 변화, 그래서 경심을 조절한다고 메타센트릭 이펙트를 잘 활용한 게 저는 TI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선수 관점에서 이렇게 만든 게 TI고, 사실은 할로익 선생님이 소녀 장애인 애들을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그 할로익 기법이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담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 아까 소리 깨끗 지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 음, 예. 예, 제가, 조금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자료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네. 설명드릴게요. 예. 아,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예. 네. 예,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젠스인 클럽에서 이제 자료들을 좀 만들고도 있고 그런 건데 저희가 이제 아주 초보 기초 과정을 할 때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제 그 호흡 관리 리허설이라 해서 호흡을 차분히 이제 그런 복식 호흡이나 이런 이제 그런 호흡을 하는 법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호흡을 하면서 입으로 호흡하고 코로 내뱉고 하는 이런 이제 호흡을 하고 그런 호흡을 한 이후에 이제 캐논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뜨는구나 이런 걸 또 경험하게 해주고 또 때로는 가라앉기가 더 힘들구나 이런 경험도 좀뭐 하게 해주고요. 또 이런 과정도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했던 이제 토피도 어뢰 자세를 만들어서 그런 물에 대한 경험도 하게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저희 슈퍼맨 자세죠. 슈퍼맨 자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밸런스 잡는 연습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팔을 이제 리커버리 해가지고 어느 쪽에다 입술을 하면서 뭔가 로테이션의 그런 파워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아까 초반에 그런 호흡법을 가르치고 물에서 머리의 위치를 이렇게 잡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점점점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좀 더 자기도 모르게 물에 취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굉장히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TI 강습의 그런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힘이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좋은 곳에서 느껴서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여기 고대 앞에 예. 시니어 타운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수영장이라 물온도도 따뜻하고 1대1로 사람 음, 없을 때, 피터 코치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워낙 그 알렉산드로 자세, 예. 그러니까 해부학적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프리다이빙 강사시잖아요. 강사를 교육하는 강사.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저는 좋은 선생님한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것도 하나만 해서는, 최고의 선생이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많은 경험, 많은 도전 하시면서 자기 색깔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멋졌어요. TI의 그 교수법 자체는 어, 정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좋아요. 난 처음에 그걸 모르고 천재라 그랬어. 당신 천재라고. 음,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생각을 했냐고. 음, 알고 봤더니 TI예요. 음. 또 질문 없으신가요? 늦은 밤 이제 3분 남았거든요. 아까운 3분. 그거 쓰실 분 없으세요? 아까 인천 장소 물어보셨어요. 장소. 네, 저도요? 채팅창에. 네, 채팅창에 써주시면 예.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저희를 위해서 뭐 일주일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일주일에 2번 가기는 힘들 것 같고 토요일, 일요일 멀리 계시면은 일주일에 하루만 이런 거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예. 저희 코치님들하고 은연해서 예. 네, 그래야 뭐, 또 희망하시는 분 있으면 감사하죠. 뭐, 일을 만들고 싶죠. 예. 네. 특히 이필진 선생님은 꼭 배우시면 좋겠어요. 아, 이필진 선생님. 아까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늦은 밤 고생 많으셨고 김성현 선생님 덕분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랑 연결돼서 정말 기쁘네요. 그리고 저희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안 들어왔을 때 격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격주로 발표자가 있어야 격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네,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인원도 그렇고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이 단톡방에서 격주로 발표자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매달 첫째 주로 하고요. 다음 발표자는 내일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들어오신 김에 시간 되는 대로 참여해 주시고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뵙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소연 감사합니다. 선생님 할 말 있으면 마무리.
네, 오늘 이렇게, 원래 처음에 임상호 박사님을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이제 TI 코치 두 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저희가 진행은 했지만은 이 방에서 사실 수중 현장가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은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어, 현장 경험이 많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신 그 임상원 박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리드해 주셔가지고, 어, 이제 제가 정신없이 또 일상을 보내고 계실 때 이렇게 한 번씩 피드백을 주셔서 이런 또 이렇게 모임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임상원 박사님이 또 지원을 전 해주셨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잘 부탁드리고 현장에서 현장 전문가로 지금 일하고 계신 임상원 아, 박사님이 저보다는 합니다. 더 지금 수중 현장은 김혜인 선생님이 제주에서 그 세라피 풀, 수치료 풀을 아예 팠어요.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다음 주에 또 제주 가는데, 예, 아무튼 기회 되는 대로 이렇게 필드에서도,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볼게요. 이필재 네, 선생님은 오늘 그 제가 막 두두두두 한 얘기, 예. 정말 그 중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유아풀을 활용하세요. 아, 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유아풀은 딱 비어 있어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요령을 머리 켰으면 비어 있는 블루오션이 아주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잘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단톡방에 뭔가 요청해야 될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 8월 7일 10시부터 11시 반 이때 발표하실 분 저는 지금 내 눈에는 보여. 내가 찍을래. 김혜인 선생님, 문성지 선생님 두 분 다음 달에 발표 부탁드릴게요. 아자아자 동의합니다. 화이팅! 난 잘 문성지 선생님 발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시는 거 나는 꼭 듣고 싶어. 김혜인 선생님 당연히 해야 되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문성지 선생님은 정말 존경스러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선생님의 경험을 듣고 싶어서 제가 그냥 마지막에 다음 달에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표정이 안 네, 안녕히 좋으셔서 죄송해요.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안녕. 주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